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 집값 하락세가 멈춰섰습니다. 올해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9.13 대책 발표 시점보다는 높아졌고요. 강북의 경우에는 오히려 계속해서 상승 중인데요. 자, 이제 앞으로의 집값이 어떻게 변할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그 흐름 또 시그널들 다양한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4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장, 네, 말씀해 주세요. 2019년도도 이제 그 한분기가 좀 지났습니다.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9.13 대책 이후로 가격이 이제 주춤거렸다가 가격이 또 하락됐다가 또 이제 회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상반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전체적으로 1분기 통계를 좀 보게 되면 이 전세가가 지역마다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좀 약간은 보였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 전체가 큰 하락을 좀 보이질 않았고, 또 오히려 그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좀 가격을 조금 약간 상승세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좀 부동산에 대한 흐름 자체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긍정적인 흐름들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정보 얻어가시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시그널,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거 살펴볼까요? 예. 언제든지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하셨을 때는 이제 다 주택자가 되고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가 종전에는 이제 필수적인 사항이 좀 돼버렸었는데, 이제 9.13 대책 이후에는 그 주택 임대 사업자를 냈었을 때 자기의 어떤 형편이라든가 어떤 물건에 대한 위치라든가 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임대 사업자를 낼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 더 좀 숙고를 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한번 요번 시간은 한번 그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이란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뉴스테이 정책의 장점을 살리면서 주거 지원 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한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8년 이상의 장기 임대 목적으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장기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합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은 건설하거나 분양받은 경우에 하나며 매입 인간임대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주자가 장기 일반 임대주택을 등록해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계산할 때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이제 부동산에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 안 그러면 이제 소액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과연 부동산 투자만 하면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서 내가 국가에서 주는 어떤 세금에 대한 혜택 부분을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어느 시기에 이 부동산을 매도했었을 때 이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세금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까지 한 번 더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을 좀 나눠서 오늘은 이제 초기에 좀 접근할 수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주택임대 사업자의 그 목표를 좀 보시게 되면 건설과 공급, 관리와 주택임대 사업이 필요 사항을 정하고요. 또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역으로 좀 보게 되면 그 84년도에 이제 주택 건설 촉진법을 해서 시작을 해서요. 2013년도, 15년도, 2018년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있고요. 또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목별로 해서 세금의 혜택을 좀 부여를 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냈다고 해서 세금을 당연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목별 적용만 받게 되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했었을 때는 바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국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과 또 세무서에 가서 또 사업자 등록, 즉 사업자 등록을 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국세에 대한 세금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별로 부분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상당히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은 그 내용, 그 연역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절차를 좀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이 매입임대주택과 이제 건설임대주택입니다. 이 매입임대주택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는데, 이 건설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생소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체크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이걸 내가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건설임대가 되는 것이고, 현재 지금 건물이 다 만들어져서 이것을 이제 임차인들한테 전세나 월세를 내서 임대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매입임대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파트를 하나 좀 나눠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내용이 좀 약간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일단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제 건설임대 주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유권 보존 등기 이후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매입임대 주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입임대 주택에서 이제 뭐 단기로 갈 것이냐, 장기로 갈 것이냐, 이런 내용이 좀 구분이 되어져 있을 것이고, 근데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이제 그 서울 지역이라든가 수도권,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통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이 통건물에 대한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높죠. 그 다음에 토지 평당가 평 자체가 뭐 한 50평 이상 되는 어떤 그런 통건물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고가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9.13 대책 이후에 이 통건물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임대주택으로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좀 혜택을 좀 많이 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 전에 건설 임대 사업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합산 배제 조항이라든가 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이 중과 배제가 유효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건설 임대를 하게 되면 그 대출에 대한 규제가 그 매입 임대주택보다는 좀 규제가 좀 완화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접근하는 방법, 그 대출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에서는 이 건설 임대주택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또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통건물을 해서 토지를 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해 가면서 나중에 황금성이 좋은 그런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게 되면 오히려 매입 임대 건물이 다 지어져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건설 임대 주택으로 해서 활용하시면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건설 임대를 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가지고 계시면 추후에 이제 양수인이 다세대 주택을 또 매입했었을 때는 그 양수인한테 또 취등록세에 대한 혜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의 시기를 좀 적절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매입 임대주택보다는 건설 임대주택이 조금 더 유리하다. 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단기와 장기로 해서 임대사업자, 즉 민간 임대사업자가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과거에는 임대 호수, 단기 임대로 갈 것이냐 장기 임대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호수가 몇 개 이상 있어야 장기 임대. 과거에는 뭐 단기 임대 같은 경우도 뭐 2가구 이상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임대 호수 자체가 1호 이상 있게 되면 호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 공급 면적 자체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는 원칙상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한이 없는데 임대사업자에서 주는 이 세제 혜택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각 세법에서 즉 지방세라든가 국세에서 정하는 그 각 세법에서 요구하는 이 적용 요건 즉 면적이라든가 이 가액 등을 충족을 해야지만 세금에 대한 혜택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공급 면적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4년, 장기 임대 같은 경우는 8년인데 요 안에 이제 또 하나 더 추가가 된 건 아니지만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죠. 임대료 중과율을 연 5% 이하로 책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연이라는 것은 새 연자가 아니라 그 연속할 연자입니다. 그래서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 전세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의 보유 기간을 줬기 때문에 2년 안에 5% 이상은 올리지 마라. 이렇게 내용이 좀 되어져 있는 거고요. 등록 기간 같은 경우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을 하면 되고요. 또 신고를 하면 되고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도 가능합니다. 또 다음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 등록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이 렌트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렌트홈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이 온라인을 신청하게 되면 공인인증서들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건물 소유자만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정자 있죠. 분양 계약서라든가 이 매매 계약서 또 건축물 허가서를 가지고 매매 예정자도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주택임대 사업자의 관할 지방 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취득할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 즉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을 하면 되고요. 또 보유를 하고 가지고 있다가 임대인들이 이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임대주택, 즉 건물이 있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주도민이 서울에 어떤 그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서울까지 와서 그러면 내가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원칙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렌트홈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임대사업자를 좀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포괄 양도 양수와 이 말소 신고를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포괄 양도 양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과태료에 대한 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말소 신고를 하는 거죠. 건물이 뭐 폐기됐다든가 안 그러면 뭐 2년 동안에 어떤 수익이 없다든가 하게 되면 신청을 해서 말소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과거 같은 경우는 이 묵시적 갱신이 있으면 그 신고를 안 해도 됐었는데 이게 이제 2019년 2월 15일부터는 이 묵시적 갱신이 좀 추가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져 있으면 그래도 이제 임대차 변경 신고는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신고 및 변경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과태료를 좀 묻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등록 방법 같은 경우는 이 렌트홈에서 모든 걸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도 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계약 신고하고 가장 중요한 이 변경 신고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임대차 정보 시스템 RHMS가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그 임대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또 세금을 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좀 추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임대사업자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한번 Q&A로 한번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 단독 소유와 공동 소유 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는 임대 등록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아요. 이 단독 소유와 공동 소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단독명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이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각각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 사업자 등록과 공동명의 사업자 등록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공동명의로 되어져 있는 것을 단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까?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때는 그걸 안 됩니다. 반드시 공동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예정된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가 가능합니까? 라고 이제 묻는 내용들이 많은데 현재 상태에서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원칙상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미성년자도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성년자도 주택이 이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 되어져 있으면 임대사업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소신고가 되어져 있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이 조건이 하나 붙는데요. 반드시 그 지방세에 대한 혜택 조건과 국세에 대한 혜택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지방세 혜택 조건, 즉 취득세와 그 다음에 재산세에 대한 부분은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목별 요건 충족이라는 게 있죠. 뭐 60제곱미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든가, 뭐 6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든가, 또 그 안에서 이제 5% 이상의 그 세금 그 부분을 좀 지켜줘야 된다든가 그런 어떤 세목별 요건 충족만 된다면 취득세와 재산세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국세에 대한 혜택 조건이 있죠. 그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세무서에서 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혜택 조건이 된다. 또 그 안에서 이 세목별로 요건 충족이 돼야지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국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변경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람을 좀 어떻게 보면 좀 거추장스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세금에 대한 혜택은 적은 대신에 요건 충족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반드시 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이게 부동산 자체는 이 단기적으로 해서 매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장기 5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어떤 환급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부동산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지역에 있는가에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낼지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지 말고 장기적으로 가져갈지 그런 어떤 요건 충족들이 돼야지만 앞으로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유리한 방향과 또 불리한 방향이 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항상 상담을 거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굉장히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여기에 세금 혜택에 관련된 주의사항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임대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세금적인 부분도 있고요. 꼭 저희 방송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이신 경우에는 더더욱 이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많이 생기셨을 텐데요. 세미나 참석하시면 더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소장님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1시간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 풀어드리는 부동산 무료 상담으로 진행해 볼게요. 장소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에서 진행되고요. 4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2128-855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입니다. 세미나뿐만이 아니라요, 다양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문의, 전화와 문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볼게요. 먼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부터 확인합니다. 끝번호 1958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2월에 선부역 쪽의 한양 수정아파트 25평형을 2억 2천에 구입을 해서 현재는 1억 6천에 전세를 놓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선부역 근처이니까 경기도 안산이네요. 매수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점검을 좀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한번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선부역 쪽의 한양 수정아파트입니다. 소장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요 가격대에서는 적절하게 잘 구입하셨다. 가격이 약간 높아서 그 25평형에 2억 2천이면 가격은 한 2천 정도 더 이제 약간 비싸게 주고 사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전망은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쪽에 그 선부역 쪽 주변 지역은 소위 말하면 이제 베드타운이죠. 이 베드타운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 상업 지역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타운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주거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좀 강하죠. 근데 주변에 이제 그 산업단지라든가 이게 이제 같이 조성이 되어져 있으면 상당히 좀 금상첨화인데 그거에 대해서 부분은 약간 좀 미흡하다. 단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교통에 대한 호재가 앞으로 대한 기대치를 많이 좀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한 2025년 이후에 좀 매도 시기를 한번 좀 잡아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주변 지역을 좀 보게 되면 이 선부역이 위치해 있죠. 바로 이 다이아몬드 광장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이게 공작 한양 아파트하고 수정 아파트 이렇게 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상업 지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먹자상권 지역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 또 하나가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4호선 이 초지역 쪽으로 지나가는 요 라인인데 요쪽에 이제 그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올해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입주를 좀 시작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 가격의 형성이 이 전체 지역의 가격에 대한 형성을 좀 주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초지역이죠. 이 초지역 안쪽에 들어가는 현재 그 4호선과 이 서해선 즉 소사 원시선 자체는 현재 좀 개통이 되어져 있지만 이 초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KTX역이 이쪽 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인선과 만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초지역과 바로 위쪽에 있는 시흥시청역이 있는데 이 시흥시청역 쪽 바로 위쪽에 있는 시흥시청역과 이 초지역으로 지나가는 이 바로 이 신안산선입니다. 이 신안산선 자체가 그 여의도와 영등포와 여의도를 좀 연결을 해주고 또 광명과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기대치는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지역적으로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게 그 확장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이아몬드 광장 주변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에 대한 밀집 또 주거 공간이라든가 상업 지역이라든가 이 녹지 공간들이 이쪽 주변 지역으로 상당히 좀 몰려져 있습니다. 몰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어떤 인구 유입은 상당히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추후에 일단 안산이라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4호선 라인과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이 서해선 라인, 이 두 라인밖에는 안산 지역에 들어가 있는 라인이 요 라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신안산선이라든가 이 초지역을 지나는 인천발 KTX역이라든가 또 이 KTX역이 또 수인선과 만나면서 앞으로 좀 기대치는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입장에서도 안산에서도 이 다이아몬드 광장 쪽 주변 지역이 중심 상권 지역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어떤 유흥을 즐기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되고요. 주변에 이제 뭐 마트라든가 이런 시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어서 편의시설은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교통에 대한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편이고 또 굵직한 또 신안산선이라는 것이 2019년도 한 10월 달이면 아마 이 초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아마 공사가 이제 착공을 시작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시흥시청역과 만나고 또 이제 서부선 이 서부역 쪽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 자체 그 한 7.9km가 되는 요 라인 자체가 또 하나 좀 만들어질 그런 예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공작 한양 아파트라든가 수정 아파트는 아직까지는 그나마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좀 약간 가격은 좀 높게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한 2023년이나 2025년도에 매도 시기를 잡으면 상당히 좀 높은 가격에 좀 매도할 수 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초지역 쪽 주변 지역에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가 가격을 크게 또 주도를 할 예정이고 초지역 쪽 주변 지역에 복합 한스센터도 만들어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미래 가치가 높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매도 시기를 단기로 좀 잡지 마시고 2024년 이후에 매도 시기를 내가 잡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한번 꾸준하게 좀 보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근처에 교통호재 하나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죠. 자, 안산시 선부동이었는데요. 주변에 교통호재 앞으로의 기대가치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개발 진행 상황을 좀 보시면서 좀 여유 있게 투자 전략을 짜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나도 궁금한 게 있다, 또 상담을 원하신다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끝번호 2686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세전력 길 건너편에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9평 보유 중이고요. 7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요.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현재는 전세 놓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은평구에 대해서 살펴드릴게요. 자, 세전력 인근이고요. 7년 전에 매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앞으로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보면 될까요? 네, 이제 그 세전력 쪽에 있는 이 빌라들은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통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고,
또 상암 DMC가 저 앞에는 열려져 있다고 하지만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라든가 도로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세전력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6호선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환승되는 노선을 좀 찾다 보면은 밑에 상암 DMC라든가 홍대까지 가서 이제 그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7년 정도 보유했다 하더라도 좀 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여진이 있다. 또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 세전력 쪽으로 지나가는 이 서부선 라인이죠. 이 서부선 라인이 바로 이제 여의도와 영등포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장신배기 라인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서부선의 어떤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신림선과 또 난곡선 신림선과 이 난곡선을 연결하는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서부선입니다. 이 세전력과 장승비계까지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서부선 라인 자체가 이게 뭐랄까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된다면은 그에 대한 확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 이 서부선 라인 자체는 현재 지금 국가에서 서울에서 이제 서울시 재정 사업으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세전력 쪽 주변 지역에 그 주변 지역을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쪽 주변 지역이 그 재개발을 한다는 게 상암 DMC 또 수색이라든가 이쪽 지역 라인만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이게 좀 올라가는 부분, 은평 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 인가 단계까지는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세전력 쪽 주변 지역을 제외한 이쪽 세전력 쪽 주변 지역을 제외한 다른 기타 지역에서 현재 좀 진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빨리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전력 쪽 주변 지역으로 지나는 어떤 서부선 라인이라든가 주변 지역의 어떤 재개발 지역들이 상당히 좀 유리하게 현재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좀 7년 정도 좀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셨다 하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매도 시기를 좀 근접거리에서 잡으시는 것보다는 주변 지역이 좀 바뀌는 그런 시기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향후 한 2년 이상은 좀 보유하고 계셨다가 매도 시기를 잡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상담 은평구 신사동에 대한 상담까지 도움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와 1:1 맞춤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을 직접 만나서 충분히 궁금증 풀어보세요. 소장님께 직접 세미나 소식 들어볼게요. 네, 이제 세미나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문의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을 주제를 정해서 이 세미나를 하는 것보다는 심도 있게 한번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뭐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 정도 아니면 5분 정도를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안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할 얘기도 있는데 할 얘기를 많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보다는 어떤 고객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이 좀 필수니까 항상 전화 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오롯이 나와 우리 전문가 소장님 둘만의 시간입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모두 속 시원히 풀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꼭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으로 세미나와 관련된 문의사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미나를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좀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증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더 있죠. 저희 오픈 채팅 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또 채팅으로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4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장님이 소개해주시는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투자 정보는요, 통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관악구 남현동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물건은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통건물입니다. 이 남현동 쪽 주변 지역은 2호선, 4호선 이 사당역이 지나가고 있죠. 도보 약 한 5분 거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238.1평방미터로 약 한 70평이 약간 넓습니다. 연면적도 상당히 좀 넓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좀 보시게 되면 두 개 동으로 좀 되어져 있는 게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한 건물은 지상 3층에 옥탑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도 지상 3층에 옥탑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두 개 동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넓은 토지를 한꺼번에 좀 가져갈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잡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원룸 같은 경우 원룸과 1.5룸 또 방 3개짜리를 구성을 해서 총 24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룸 19세대, 1.5룸 3세대, 또 주인 세대 2세대로 좀 꾸며져 있습니다. 이 준공은 이번 달에 이제 준공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준공 검사 다 끝난 그런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약 한 43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두 개 동에 들어가는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약 한 11억 정도 선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토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막 준공이 완료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축 통건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해 있고요. 사당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통건물인 만큼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입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남현동의 입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본 건물은 남현동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위에 동작구라든가 이 서초구 방배동 지역의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당역에서 도보 약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 사당역 바로 위쪽에는 이제 동작구가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관악구가 됩니다. 또 바로 오른편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서초구 방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당역 쪽의 중심은 상당히 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또 하나는 사당역 쪽 주변 지역의 바로 이 교통입니다. 바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남부순환로, 이쪽으로 오른편 방배역 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제 강남으로 이어지고요. 또 이 사당역 쪽 밑편으로 가시게 되면 바로 이제 그 과천, 이 남태령과 바로 연결이 되는 사통팔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강남 순환도로 도시고속도로 사당 IC에서 바로 약 한 500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에 대한 어떤 편리함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사당역 쪽 주변 지역에 그 본 물건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 방배역 쪽 주변 지역은 방배동 쪽 주변 지역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많은 재건축이 아직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 또 입주되는 물건들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지역들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주변 지역의 어떤 그 보상들을 좀 상당히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에 대한 어떤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서남권 쪽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떤 종합 지역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바로 영등포 쪽, 영등포 여의도를 축으로 해서 또 이제 그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사당역 쪽 주변 지역, 이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가 다 지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그 주변 지역의 어떤 산악 연계라든가 이 글로벌 비즈니스 축을 이 사당역 쪽 주변 지역으로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은 도로 교통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밀집되어져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되는 사당역 쪽 주변 지역에 상당히 좀 많은 호재거리가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마무리를 앞으로의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현재 대규모의 교통 호재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곳이 이 관악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앞으로의 어떻게 기대가 상승할지 한번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게 사당역과 바로 위쪽에 있는 이수역, 또 이수역 쪽 바로 오른편에 있는 이 내방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상당히 많은 호재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방역 쪽 주변이죠. 이 서리풀 공원의 이 서리풀 터널이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앙법원과 대법원과는 불과 약간 차량으로 약간 5분 거리에 위치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또 하나는 그 주변 지역에 이렇게 서리풀 터널이 뚫리게 되다 보니까 바로 그 대법원 쪽, 중앙법원 쪽 앞쪽에 있는 업무 시설들이 내방역과 이수역 또 사당역 쪽 주변 지역으로 상당히 좀 몰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업무 시설들이 또 많이 지어지면서 또 임대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당역 같은 경우는 이 광역교통 환수 체계를 현재 좀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했다 하더라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변 지역에 이제 상업 복합 기능을 좀 마련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사당 역세권 주변 지역에 이 광역 환승 복합 공간을 좀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 지하철 공사에서 철도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 또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를 활용을 해서 사당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위치해 있고요. 또 이수역 쪽 주변 지역에 비즈니스 복합 공간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도 좀 첨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대로변 주변 지역에 역세권 개발 사업이 통합적으로 좀 진행될 그런 어떤 기초와 이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주변 지역을 잠깐 보시게 되면 바로 물건지 바로 길 건너편에 바로 이 사당 역세권 특별계획구역으로 현재 지금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환승센터, 현재 지금 그 버스가 주차하는 그 주차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를 이제 복합 환승센터로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당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생활 서비스 시설을 좀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동작대로 주변 지역에 역세권간 상업 기능을 좀 연계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변 지역을 좀 종생형을 해주겠다. 업무 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수역 쪽 주변 지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과 이 사당역 쪽 주변 지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주변 지역, 사당역 쪽 주변 지역의 복합 환승센터가 조성이 된다면 추후에 어떤 집가 상승의 어떤 반영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 주변 지역을 잠깐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물건지 쪽 주변 지역 길 건너편에 이렇게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또 철도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복합 환승센터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확정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한전부지 이전 사업이 동시에 좀 같이 진행이 되게 되면 사당역 쪽 주변 지역의 토지가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건물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 건물은 2개 동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2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대지 면적이 약 한 70평이 약간 넘는 큰 대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지금 앞 건물과 뒷 건물은 층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위에는 다 주인 세대가 다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원룸 자체가 7평 이상 넓은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건물들과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부 옵션을 좀 보시게 되면 이쪽 주변 지역은 그 학생들 수요층과 직장인 수요층이 한 절반 정도로 좀 섞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어떤 니즈에 맞는 어떤 그 내부 구조, 또 직장인에게 맞는 어떤 내부 구조, 니즈에 필요한 모든 어떤 필요 조건을 다 만들어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매매가는 약간 43억이고요. 현재 그 임대가를 27억 5천만 원 정도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약 한 52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대출 같은 경우는 4억으로 좀 예상가를 좀 잡아놨습니다. 4억 같은 경우는 현재 좀 72평의 대지에 있기 때문에 4억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임대가와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11억 5천만 원에 또 투자가 가능한, 또 언제든지 매도에 어떤 타이밍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황금성을 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실거주도 하실 수 있고 수익에 또 앞으로의 가치 상승까지 3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볼 수 있는 기회 미리 선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입니다. 문자로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영등포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거든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약 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1호선 영등포역과도 도보 약 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등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고요. 또 영등포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상당히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용 면적은 약간 29.61평방미터고요. 총 10층 중에 7층에 있는 물건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계동 총 42세대로 투룸으로 좀 구성되어져 있는 다세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는 방 2개의 욕실, 거실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저번 달, 2019년도 3월 달에 준공이 마무리가 되어져 있고요. 매매가를 보시게 되면 3억이 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억 9,800만 원의 전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소액 투자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립니다. 자, 영등포동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이 조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만큼 앞으로의 개발 계획도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요. 또 서울 2030 도시기본계획의 또 중심이기도 하죠. 자, 영등포동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영등포동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거 밀집도가 상당히 강한 그런 지역이면서도 서민들이 좀 많이 사는 그런 동네에 좀 속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영등포 지역의 어떤 영등포 뉴타운 4구역에 대한 어떤 재개발이라든가 전체적인 뉴타운 그림이 잘 그려지면서 앞으로 된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좀 진척이 될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영등포 뉴타운, 또 영등포 시장역, 또 영등포역 중간거리에 위치해 있고, 영등포 시장역에서는 도보 약 한 4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또 영등포역 쪽 주변 지역에는 뭐 타임스퀘어라든가 신세계 백화점, 또 영등포역 쪽 주변 지역에 롯데 백화점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백화점 또 주변 지역의 먹자 상권 모든 시설들이 잘 되어져 있는 축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여기 영등포 뉴타운은 영등포 4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좀 3구역이라든가 현재 좀 7구역이라든가 사업 진행 속도가 상당히 좀 빨리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떤 그 재개발 지역의 호재로 인해서 그 임대가 상승뿐만이 아니라 또 집가 상승도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본 물건의 어떤 도로를 좀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본 물건 쪽 바로 위쪽에는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가 위치해 있고, 또 여의도하고도 상당히 좀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수요층, 또 영등포역에서 상권에서 종사하시는 상권에 대한 종사자분들이라든가 상당히 좀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몰려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부건선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를 지나게 되면 철도뿐만이 아니라 도로교통에도 상당히 좀 이점이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 수요를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여의도 국제업무지구, 이 국제업무지구뿐만 아니라 이 영등포역이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뭐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많은 출퇴근 수요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층들은 뭐 크게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상당히 좀 많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개발 호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등포 같은 경우는 그 2030 도시 기본 계획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등포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도로와 교통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집가 상승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주변 지역의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서부간선도로라는 것은 항상 뭐 평일이든 주말에도 항상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지하를 하게 되면 2019년도 올해 말이면 이제 개통, 안 그러면 이제 2020년도 상반기에 이제 개통할 예정인데요. 이 서부간선도로가 공사가 지하화가 되게 되면 바로 이 강남순환도로하고도 바로 맞물리고요. 또 서해안고속도로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교통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무폭 터널 쪽 지하 사업을 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제 영등포역과 바로 직결되는 도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무폭길 지하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인천에서 넘어가는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떤 교통의 해소로 인한 어떤 집가 상승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또 영등포 전체적으로 이 녹지 공간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도로들이 지하로 묻히면서 우리가 이제 녹지 공간과 이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그 살기 좋은 편안한 영등포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등포동의 입지와 호재 살펴보셨는데요. 교통이라는 단어 하나로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영등포동이 현재도 교통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영등포역 가보시면 지하철도 지하철이지만 웬만한 버스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의 교통 호재들 계속해서 개발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건물 살펴볼게요. 이번에도 올해 3월에 준공이 완료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 소개해 드립니다. 건물 그리고 가격,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볼게요. 이 건물은 총 47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주차 공간도 1인 1주차가 가능할 정도로 100% 주차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부 옵션이라든가 인테리어 시설은 그 젊은 수요층에 맞게끔 잘 꾸며져 있습니다. 거실이라든가 아늑한 거실이라든가 아늑한 주방 또 넓은 원룸, 투룸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옵션 자체가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가방만 들고 오면 모든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신혼부부들에게 상당히 좀 적합하게 좀 꾸며진 그런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을 가격 비교를 하시게 되면 본 물건은 2억 9,8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의 전세 예상가가 약 한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약 한 3,800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예상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월세 같은 경우는 3,080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약 한 8,300만 원의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어떤 다세대 주택, 또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자를 내서서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물건을 구입하셨을 때는 항상 전문가와 큰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런 조그만 건물도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좋은 투자처, 좋은 지역으로 투자처를 좀 반드시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나 상담을 원하신다면요. 언제든지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장님을 직접 만나서 1시간 동안 충분히 대화 나누실 수 있어요. 부동산 무료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장소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 체크해 두시고요. 예약이 필수라는 점 2128-8554번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김광석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또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